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준하 추동에서 동을 의미하는 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는 짠맛에 해당하며 차가움을 의미하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지혜를 뜻하기도 한답니다. 저와 소통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수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셔서 오랜 세월 함께 인연을 해 오신 분들도 계시답니다. 저도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도반님들과 스터디를 했을 때 2023년 개묘년이 조금 많이 염려가 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유는 음양의 이치와 오행의 속성 그리고 자연의 모든 섭리가 식물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개묘년의 개수는 음양으로 유출을 할 때 음에 해당하고 이슬이나 이슬비, 안개를 뜻하기 때문에 올해는 유난히 습도가 높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도 해보지만 이상기후 변화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을 찾기가 참 애매모호하기도 하답니다.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에는 앞이 잘 보이질 않아 당혹스러웠던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하필 올해가 그런 해에 해당되어서 그런지 예측 불가능했던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겪게 되었던 관찰 경험이 많았었던 개묘년으로 기억해 둘 것 같습니다. 수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음과 양의 구분이 없이 자식에 관한 애정이 남다르셔서 그런지 자식에 관한 공부가 조금 있으신 것 같다라는 관찰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타고난 오행의 속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은 큰 대리목부터 작은 식물까지 키워내죠. 가뭄이 너무 심하면 모든 자연이 고갈되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해보게 된 기억도 있습니다. 수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 중 타고난 오행에 잘 발달된 튼튼한 큰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편안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모든 분들이 해당되시지 않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드려 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드물지만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하고 또 의무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모든 자식이 반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때로는 수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께 너무 여달파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 보시라고 말씀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마주할 때는 늘 마음속으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나 보다라고 느끼면서도 최선을 다해 용기와 조언을 해 드린답니다. 저도 키우던 반려견을 잃고 너무 마음 아팠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고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키우던 반려견이 건강하지 못해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요. 침으로도 치료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 쳐다보지도 못해서 늘 예쁜 친한 후배가 대신 데려다 주고는 했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아파해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앰뷸런스를 타고 MRI 촬영을 위해 청담동에서 촬영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데 목이 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답니다. 검사 결과 강직성 척수염이란 결과를 받고 살아날 희망이 없으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서 청심원을 사 먹어도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 술의 힘을 빌어 진정해 보려고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
삼켜지지 않고 바로 역류해 버렸답니다. 우리는 너무 괴로울 때 술을 한잔 한다고 하죠. 진짜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술조차도 넘기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 울면서 빈속을 채워보려고 아침에 전복죽을 먹는데 결국 눈물의 전복죽이 되었답니다. 그때 마음 아픈 경험이 있기에 제가 무슨 말을 해드려도 결국은 부모가 감당해내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수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은 지혜도 있으시지만 소심한 면도 있고 일을 하실 때는 손이 빨라 속도가 빠르다 보니 자연적으로 빨리빨리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 제 마음이 늘 편치가 않다는 것도 느꼈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스킨답스서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내담자님이 오시면 저는 항상 식물에 비유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해도 빨리 하시고 재미있어 하셔서 우리 집에서 대우를 잘 받고 있는 식물인데요. 작은 넝쿨 식물은 옆에 큰 나무를 타고 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늘 자연을 바라보고 관찰할 때는 한 가지에만 두고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치와 순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물길을 막지 못하면 둑은 결국 무너지죠. 제가 공부할 때 재밌게 본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1978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한 영화인데요. 아이가 유괴되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오행을 가진 형사와 역학자의 조합으로 결국 아이를 찾아내는 영화입니다. 제목은 극비수사인데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저는 오늘도 그때그때 생각나는 기억이 떠오르면 잠을 자다가도 필기를 하고 새벽 5시에 업로드되는 정법 본문을 귀한 마음가짐으로 귀를 쫄깃하게 기울이면서 밝고 맑은 미래를 살기 위해 공부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끝으로 요즘은 힘이 들고 살기가 수월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에너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안고 우리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시절이 오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해 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